과정 혹시 아시나요? 뭐 저는 직접적인 그 과정이나 원인은 모르고요. 그냥 최서원 씨가 그 시범단 보낸다고 해서 그냥 보내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최순실이 피청구인의 순방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죠. 말씀 다시 한번. 최순실이 태권도 시범단이 피청구인의 순방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예, 예. 태권도 유네스코 동제 사업도 최순실이 제안했었죠. 네. 증인 그 퇴직 전에는 퇴직 전에 그 진행 중인 거 보고 퇴직하셨죠. 네. 증인이 그 최순실에게 태권도는 국가적 사업이니 뭐 문체부나 국기원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최순실이 그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니까 아직까지 태권도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나요? 네. 그 장애인 가이드러너 사업은 증인이 재직 중 진행 중이긴 했었는데 그 혹시 누가 제안했는지 아시나요? 사실 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됐는지는 저는 초기 단계부터는 알지 못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헌영 과장이 그 가이드러너라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박헌영 과장 말로는 별 반응이 없었답니다. 그 최서원 씨가. 그러다 며칠 있다가 갑자기 전에 며칠 전에 이야기한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 같다. 그거 뭐 추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뭐 진행이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원도 어린이 태권도 교실 사업은 증인 뭐 퇴직 이후에 진행된 사업인가요? 그게 증인은 그 내용은 아는 바 없습니다. 잘 모르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SK의 80억 원 지원 요청과 관련돼서 묻도록 좀 하겠습니다. 증인 그 2016년 2월 29일 그 박헌영 과장, 비덱스포츠의 장순호와 함께 SK의 박영춘 전무 만나 회의한 적이 있죠. 네. 당시 증인은 박영춘 전무에게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2020년 동경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육성하려고 하니 소요 비용을 좀 SK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상의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네. 그 회의는 K스포츠재단의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이라는 프로젝트 자금 지원 요청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었죠. 그 아이디어도 그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최서원 씨 지시를 받아서 박헌영 과장이 만들어가지고 저는 만드는 과정에도 이제 참여하지 않았고 다 된 뒤에 그 SK 가기 직전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박헌영 과장은 체육인재 해외 전지 훈련 외에 가이드러너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 성격도 있었다라고 하던데 그것도 맞나요? 네, 뭐 그렇게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 SK 그 박영춘 전무와의 회의 전에 최순실이 증인에게 SK 가서 설명하라고 했다는데 맞나요? 네. 최순실이 증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SK 가서 설명하라고 하던가요? 그 SK 가서 얘기해 보세요. 뭐 얘기가 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네, 그 이야기가 돼 있다는 게 제가 다른 데서도 이런 뭐 참 그 신문이 있었는데 금액이 얼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 SK 측하고 면담 가서 만나는 건 그게 뭐 주선돼 있다는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가서 사업 설명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 자금 지원 이야기 하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일정은 박헌영 과장이 회의 일정 잡았다고 연락해줘서 간 거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좀 그 SK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지 박헌영 과장이 일정을 잡았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하여간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스포츠 재단에서는 박헌영 과장이 기획안을 작성하는 등 주로 SK 관련 업무 담당했었죠. 네. 회의 당시에 박헌영 과장이 SK에 약 80억 원의 좀 자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었죠. 네. 박헌영 과장이 SK와 회의 당일인지 전날인지 증인에게 보여준 보고서에는 그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 사업은 K스포츠 재단에서 유망 선수를 선발하여 독일에 있는 비대기 선수들을 보내면
비덱에서 선수들의 일정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SK 측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죠. 예. 그로 인해서 비덱의 장수로 이사가 그때 회의에 참석을 한 건가요? 예, 뭐 장순호 씨라는 사람은 저는 금시초문이었는데 그날 그 SK 건물 앞에 도착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혹시 그 비덱이 그 독일의 매니지먼트 회사로 선택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저는 뭐 전혀 모릅니다. 증인 그 박헌영 과장에게 비덱이 선정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 적이 있죠. 예, 근데 그때 당시 박헌영 관장이 뭐 저는 모르죠.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나요? 예. 84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당시 박영춘 전무가 장순우에게 과거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스포츠 매니지먼트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사실이 있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순호는 그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두리뭉실한 말을 했었죠. 예. 증인 뭐 그로 인해서 장순호 씨 잘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전문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저는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그렇게 뭐 그 반면에 박영춘 전무는 상당히 꼼꼼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게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는 걸로 봐서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의 당시 박영춘 전무는 사업 설명을 들은 후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렵고 재단의 기부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런 말을 했었죠. 네, 그게 그날 그 자리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 후에 며칠 있다가 한번 기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회의 과정은 다 추순실 씨에게 다 보고되었죠. 네, 증인이 했나요? 아니면 박헌영 과장이 했나요? 제가 기억은 분명치 않은데 저는 제가 유선으로 했을 수도 있고 박은영 과장은 매일 거기 나가니까 보고가 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최순실이 증인에게 SK 한 번 더 가보라고 해가지고 2016년 3월 30일 박헌영 과장과 함께 SK 박영춘 전무를 다시 만난 적이 있죠. 네, 당시 박영춘 전무가 20억 원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것도 그 자리에서 했던 건지 뭐 전화로 며칠 후에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하여간 그런 말 했습니다. 그 사실을 최순실에게 보고하자 최순실이 좀 30억 원 정도 좀 이야기 한번 해보라라고 해서 그 뜻을 SK에 전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SK에서 그러면 2016년 15억, 2017년 15억 기부하겠다라고 했었죠. 예, 근데 그 과정은 사실 저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소리는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체하고는 그런 지원 관계는 뭐 상층부에서 얘기가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저보고 제가 협상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건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업 관련해서 자금 이야기하는 건 전 하기 싫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뭐 약간의 전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니 그 박헌영 과장을 시켜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금액 이야기는 증인이 직접 한 건 아니었어요? 예, 저는 직접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 20억, 30억 이렇게 변화된 과정은 박헌영 과장이 주로 이야기를 했겠네요. 예. 그 한 번은 그 박영춘 전무가 누가 이런 일을 추진하느냐,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증인이 이거는 재단 내부에서 계획한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예. 그것도 맞고요. 예. 당시 증인은 그 속으로 다 알면서 왜 물어보냐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죠? 이야기가 돼 있어서 가보라고 했으니 예.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 않고 길 가든 뭐 재단 사무총장이 갑자기 불쑥 SK 임원 만납시다 만나주겠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가서 돈 달라 그러면 돈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영춘 전무가 그런 말을 한 이후에 최순실에게 그 박영춘 전무가 청와대에서 추진한 것인지 물어보았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죠. 네. 그에 대해서 최순실이 뭐라고 하던가요? 뭐 좀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자꾸 따지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단어 하나하나 기억나지는 않고 좀 불편해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최순실이 아무래도 기부금 30억 원도 안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SK로부터 지원받지 않기로 했죠. 네. 뭐 최순실이 기부금 받지 않기로 한 뭐 특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뭐 안 받는다고 하니까 안 받는가 보다. 저는 그 자금 주고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저는 좀 탐탁지 않았습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증인 혹시 그 특별히 SK에 자금 지원 요청한 이유 아세요? 모릅니다. 그 뭐 나중에 뭐 언론에서 보니까 뭐 사면 문제도 있고 뭐 하는데 그때 저는 그때만 해도 그 평소에 제 성향이 뭐 정치 분야에 관심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서 뭐 그런 이야기 전혀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롯데 70억 원 지원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 변호사님, 예, 지금 증인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지금 이제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고요. 예. 지금 앞 초기에 조서 진정 성립을 다 인정을 했는데 조서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묻고 계세요. 그럼 조서 진정 성립은 뭐하러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조서는 예. 관련된 형사 사건에 관련된 그 검사의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걸 소추위원단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추 사유와 관련되는 부분에 해서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 묻는 거는 좀 무익하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요약해서 소추 사유 관련된 부분으로 요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 그 K스포츠 재단에서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 관련해서 롯데에 지원 요구한 사실이 있죠. 누구한테요?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 관련해서 예. 롯데에 그 자금 네. 지원 요청한 네, 사실이 네, 네, 있죠. 네, 예,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2016년 3월 17일경 롯데 본사에서 소진세 사장 이석환 상무 만난 적이 있죠. 예. (97, 98, 99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박헌영은 그 최순실이 5대 거점 지역별 대지 시설 확보를 위한 기획안을 작성해서 최순실에게 보고를 했더니 최순실이 롯데에 한번 가보라고 하여 증인과 함께 롯데 이석환 상무를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그거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102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당시 소진세 사장 만나가지고 그 하남에 대한체육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 소유 자금을 후원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러 왔다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 설명한 적이 있죠. 네. 근데 당시 그 박헌영 과장이 같이 뭐 다른 이유로 동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박헌영 과장이 좀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박헌영 과장이 실무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고 추진했었죠.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때 고영태가 같이 갔습니까? 처음에 갈 때는 제 혼자 가게 됐고요. 17일 날은 22일 날. 그 이후에는 저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고영태가 같이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2일 날은 고영태, 박헌영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예, 뭐 날짜도 저는 언제인지 모르겠고요. 예, 계속하시죠. 증인 그 당시 하남시 소재 대한체육회 보유 부지는 박헌영 과장이 증인에게 알려준 부지죠. 예,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부지 또 제가 뭐 그래 관심 가지고 들여다본 건 아닌데 네. 그 박헌영 과장인지 노승일 부장인지 자기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박헌영 과장은 최순실 지시에 따라서 대상 부지로 그 하남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던데 그건 맞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다라는 뭐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직접 뭐 알고 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디어 자체가 최순실 씨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4항 105항 104항 105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순실은 증인에게 롯데그룹의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권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알려주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나요? 네. 안종범 수석에게 알려주라고 한 이유는 뭐죠?
이유를 저한테 설명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새로운 어떤 전기가 필요할 때 안수석한테 한번 상의해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소진세 사장 만나기 하루 전날인 2016년 3월 16일경 그 안정범 수석에게 문자 보내서 통화 가능한지 확인하자 안정범 수석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었죠. 네, 그 안정범 수석이 통화하면서 하남 부지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기획안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보좌관인 김건훈의 연락처를 문자로 알려줬죠. 네, 그래서 김건훈 보좌관에게 관련 자료 보내줬었죠. 예, 그게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 기획안이라는 문건이죠. 네. 110이랑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영태는 검찰 진술에서 증인이나 박헌영 과장이 롯데 측 관계자를 만나고 와서 최순실에게 보고할 때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미팅 잘 끝났느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보고를 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한테도 미팅 잘 끝났느냐는 연락이 왔었어요? 통화는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던지는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늘 그런 현안이 있어야 통화를 하니까 그랬던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그 롯데와의 만남은 증인은 참석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실무적인 경과 과정에 대해서 증인이 혹시 자세히 모르나요? 그거에 저는 대해서는? 그 롯데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0이랑 114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항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롯데와의 협상 과정에서 고영태가 박헌영 과장과 같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죠? 네, 횟수는 모르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네. 재판관님 말씀이 22일 날 갔느냐고 말씀했는데 아마 한 번 이상은 갔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고영태가 K스포츠 재단의 그 자금 지원 요청에 관여를 한 이유나 혹시 구체적인 역할 이런 거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나중에 그 말을 듣고 그 재단 업무에 그 사람이 블루케이 소속 그 직원이 왜 갔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118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롯데 특별히 자금 지원한 요청을 당시 상황에서 알고 있었나요? 롯데 자금 요청 지원을 한 특별한 이유를 혹시 알고 있었냐고요? 롯데가 누구한테 자금 지원? K스포츠 재단에서 아, 롯데에 자금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를 다른 기업도 아니고 롯데인 이유를 혹시 알고 있었느냐 이거죠. 그건 전 모르겠고요. 그냥 가서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갔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70억 원 그 롯데가 지원한 거 알고 있죠? 네, 그 나중에 그 70억 원을 롯데 결국에는 돌려줬습니다. 네. 그 혹시 돌려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들은 거는 하남의 그 대지 매입이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그 통합 이후에 아직 내부 정리가 덜 되고 그래서 그 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은 그 원래 목적인 땅을 못 사면은 자금만 오래 들고 있으면 좀 불합리하니까 돌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했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압수수색 하루 전에 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때는 저는 그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건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거나 설명을 해준 사람이 있나요? 예, 최소원 씨가 그렇게 이야기. 최선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121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승일은 검찰 조사 받으면서 증인하고 자, 정농춘 121, 122항 생략하세요. 답변 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정범 수석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인 그 K스포츠 재단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안정범 수석을 6번 정도 만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증인은 검찰에 2016년 1월 26일 그 프라자 호텔에서 WK 조성민 대표와 함께 안종범 수석 만난 사실이 있죠. 네. 당시 그 김종 문체부 2차관도 같이 만났었죠. 네. 당시 안종범 수석은 VIP가 관심을 가지는 사업 분야라고 하면서 K스포츠재단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네. VIP가 관심을 가지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김종 문체부 2차관은 그때 무슨 취지로 좀 이야기를 했었나요? 특별한 이야기 했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그 스포츠 클럽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그 WK의 조성민 대표가 참석한 이유는 뭐였죠? 그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조 대표 그냥 왔더라고요. 증인하고 따로 연락해서 만나서 간 건 아니었나요? 아마 만나서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같이 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가 뭐 혹시 최순실 씨가 조성민 씨 만나서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나요? 그랬든지 아니면 조 대표가 저한테 회장님 지시니까 같이 가라고 했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31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2016년 2월 26일 롯데 호텔에서 그 박헌영 과장과 함께 안종범 수석 만난 적이 있죠. 날짜는 제가 기억 그때 못하겠고요. 부영의 이중근 회장과 네, 김시병 네. 회장 만나는 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 만나고 그 이후에는 부영의 이중근 회장, 김시병 사장, 안종범 수석을 또 만나서 또 회의하게 됐죠. 네. 그때 당시 그 박헌영 관장이 회의록 작성했었죠. 네. 아까 보여줬던 회의록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좀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계속 하시죠. 조금 이 생략할 거 생략하시고요. 네. 예, 소추 사유의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 그 회의록에는 그 경제수석 보고 부영 5대 거점 지원권이라는 게 기재되어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 두 안건 회의 모두에 안종범 수석이 참여를 했었죠. 네, 134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석 보고 포스코 미팅권 안건 회의에는 K스포츠 대단에서 포스코의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을 요구하기 위해 포스코 사장을 만나 대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거는 회의 내용 맞죠? 네, 그 당시 WK 조성민 대표, 노성일 부장이 포스코 황은영 사장을 만나 그 포스코 사장과의 미팅에서 포스코 사장이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와 체육은 관심받기라는 태도를 보였고 배드민턴 팀 창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관심사인 바둑을 주제로 이야기했다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를 했었죠. 네, 증인된 그 안종범 수석을 만나기 하루 전에 노성일 부장이 WK 조성민 대표와 포스코 황은현 사장을 만나고 와서 최순실의 지시로 포스코 팀 보고서를 작성해 증인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죠. 네. 그 보고서는 바로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한 취지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던 거죠. 뭐 그 보고서 내용을 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스포츠 팀 장단하는 거하고 K스포츠 업무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 취지가 결국에 안종범 수석에게 이야기한 건 아니. 네, 뭐 그렇게 했죠. 그런 취지는 맞는 거죠. 예, 그 노승일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최순실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포스코 황은영 사장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말하고 더불어 부영 이중근 회장을 만나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하남 부지에 체육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비 지원 요구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죠. 네, 139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그 안종범 수석에게 전화해서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상의드릴 게 있다라고 하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2016년 2월 26일 날 안종범 수석 만난 거죠. 네, 당시 그 안종범 수석이 증인한테 보고받은 이후에 그 포스코 회장에게 얘기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네,
당시 그 이러한 사항을 VIP께 보고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도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근데 그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건 뭐 제가 그 중앙지법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안종범 수석이 VIP라고 명시해서 보고하지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는 안 했고 그냥 보고를 하지 말으라 그랬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를 이 보고 루트라는 게 최서원 그다음에 이제 VIP 이럴 테니까 결국은 그게 VIP한테 보고하지 말아달라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2항, 143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도 이야기를 했었죠. 네, 증인이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안종범 수석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네, 혹시 그와 같이 말한 이유는 혹시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146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항, 148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과 만난 내용은 박헌영 과장이 최순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죠. 네, 진술인이 그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한 바로 다음 날 포스코 황은영 사장과 서영기 행정지원그룹장이 노승일, WK 조성민 대표 등에게 연락해서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세화창원 특수강 배드민턴팀 인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을 전달하려고 한 것인데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취지로 사과했다는 사실 혹시 증인 들은 적이 있나요? 노승일 부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152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이 노승일에게 그 포스코 통합 스포츠단을 만들 수 있는 방안 마련하라고 해서 노승일이 실제 WK가 포스코 통합 스포츠단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포스코 스포츠 사업 개편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만들어서 최순실에게 보고한 적 있죠? 그 보고서를 저한테 들고 와서 보여주진 않았고요. 예. 그냥 사무실에서 그 노승일 부장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걸 그냥 얼핏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항, 155항, 156항, 157항, 158항, 159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항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2016년 3월 8일 그 플라자 호텔에서 박헌영 과장, WK 대표 조성민, 뉴슬리 측 사람 3명과 함께 안종범 수석 만난 적 있죠. 예, 그 자리는 WK가 누슬리와 국내 영업 대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누슬리가 좀 어떤 회사인지 설명하는 자리였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때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장 가변석 가설 부분 제작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예, 뭐 평창뿐만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설비를 하면 이렇게 뭐 좋은 점이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자리는 어쩌면 WK하고 누슬리와의 그 계약을 위한 설명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안종범 수석이 참석했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신 게 있나요? 그 진술 조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 누슬리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큰 회사고, 더 블루케이는 신설돼서 아무런 그 소위 트랙 레코드 그 실적이 없는 그런 회사니까 아무래도 그 블루케이 입장에서는 좀 더 어떤 신뢰감을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을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수석이나 또는 그 K스포츠 재단이 뒤에서 그걸 좀 받쳐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72항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 3월 29일 조선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안종범 수석하고 단둘이 만난 적 있죠? 네, 뭐 날짜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그 자리에서 피청구 174항은 생략하도록. 그 자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만났던 자리인가요? 3월 29일인데요. 안종범 수석하고 단둘이 만났고, 증인 그 검찰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과 관련해서 네네. 축구공 3만 개 때문에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예. 저 아프리카 3개국에 3만 개 공을 전달하면 어떠냐라고 이제 최서원 씨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 관계 말씀 드려보라 그래서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때 뭐 회의 결론은 뭐였나요? 근데 이제 축구 공에다가 협찬하거나 출연하는 기업들의 로고를 넣자. 왜냐하면 3만 개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혹시 뭐 협찬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근데 이제 기업들의 의견이 다 일치하지 않고 예컨대 CJ 같은 데서는 그 축구공에 기업 로고를 넣어가지고 주면은 그걸 발로 차니까 결국은 손상이 되고 하니까 뭐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든지 그런 의견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2016년 4월 10일에는 플라자 호텔에서 또 안종범 수석과 단둘이 만난 적이 있죠. 지금 제가 정동춘 이사장과 만나기 직전에 마지막 단둘이서 만난 겁니다. 네, 거기에 아마 그 기업들하고의 진행 중인 현안 관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그 검찰 조사에서는 뭐 포스코, GKL 등 운동부 창단과 관련된 보고 자료였다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때 혹시 그 포스코나 GKR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스포츠단 뭐 창단할 것인지 내지는 그 경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게 있을 텐데 혹시 기억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스포츠단 GKL은 전 사실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고요. 포스코는 조금 전에 그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뭐 여러 가지 스포츠단을 뭐 관리한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분명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검찰 조사에서는 SK도 뭐 SK 운동부 창단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SK 운동부 창단은 실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조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조소를 다시 불러서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SK하고는 좀 관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았는데 좀 잘못 진술을 한 게 정확히 아닌가 그 부분을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SK도 뭐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SK는 스포츠단 창단은 아니고 예. 그 자금 지원 관계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SK 측에서 자기들이 이미 뭐 펜싱인가 그걸 맡고 있어서 또 추가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2016년 5월 11일 날에는 플라자 호텔에서 그 정동춘 이사장과 함께 안종범 수석 만난 적이 있죠. 예. 그 자리는 그 안종범 수석이 정동춘 이사장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였죠. 네. 181, 182, 183, 184항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최순실이 그 청담동에 있는 WK 사무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2번 정도 간 적이 있죠. 네. 그곳에서 WK 조성민 전 대표, 그다음에 최철 전 대표, 고영태 뭐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죠. 네. 186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헌영 과장은 원래 K스포츠 재단 소속이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상 WK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고 증인이 WK 사무실에 갈 때는 노승일 부장과 함께 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죠. 네. 박헌영 과장은 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WK 기획도 담당을 했었죠. 예. 증인 그 WK 사무실에 가서 최순실 등과 회의를 하면 189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뭐 WK 가서 회의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K 스포츠 재단하고 WK하고 좀 잘해보자 이런 취지의 말들이 많이 오고 갔다라는 건데 잘해보자는 취지는 주로 어떤 취지예요? 이 K 스포츠 재단은 주로 사업 수행을 하고 블루케이는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블루케이는 그 사업 관련해서
예컨대 뭐 컨설팅이다 아니면 매니지먼트다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수익 그러니까 일종의 컨설팅 비용의 형태로 뭐 그런 뭐그 피 수수료 개념으로 수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뭐 그 관련해서 그 서로 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194만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WK 조성민이나 최철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고 최순실이 실질적인 대표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죠? 그 조성민 대표가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자기는 그 지분을 자기 이름으로 주던데 그걸 바로 포기각서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실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그 검찰에서 WK에서 회의하면 최순실이 항상 상석에 앉아 있고 WK 직원들 모두 회장님이라고 호칭을 해서 최순실이 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네. 나머지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증인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좀 그러면은 몇 분 정도 쉬시면 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정하십시오. 한 15분 정도 네. 쉬시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11시 45분에 다시 이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소추 사유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 묻는 거는 좀 무익하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요약해서 소추 사유 관련된 부분으로 요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 그 K스포츠 재단에서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 관련해서 롯데에 지원 요구한 사실이 있죠. 누구한테요?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 관련해서 예. 롯데에 그 자금 네. 지원 요청한 네, 네, 사실이 네, 있죠. 네, 예,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2016년 3월 17일경 롯데 본사에서 소진세 사장 이석환 상무 만난 적이 있죠. 예. 네. 97, 98, 99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박헌영은 그 최순실이 5대 거점 지역별 대지 시설 확보를 위한 기획안을 작성해서 최순실에게 보고를 했더니 최순실이 롯데에 한번 가보라고 하여 증인과 함께 롯데 이석환 상무를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그거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102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당시 소진세 사장 만나가지고 그 하남에 대한체육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 소요 자금을 후원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러 왔다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 설명한 적이 있죠. 네. 근데 당시 그 박헌영 과장이 같이 다른 이유로 동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박헌영 과장이 좀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박헌영 과장이 실무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고 추진했었죠. 네. 잠깐만요. 증인 잠깐만요. 그때 고영태가 같이 갔습니까? 처음에 갈 때는 제 혼자 가게 됐고요. 17일 날은 22일 날. 그 이후에는 저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고영태가 같이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2일 날은 고영태, 박헌영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예, 뭐 날짜도 저는 언제인지 모르겠고요. 예, 계속하시죠. 증인 그 당시 하남시 소재 대한체육회 보유 부지는 박헌영 과장이 증인에게 알려준 부지죠. 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부지 또 제가 뭐 그래 관심 가지고 들여다본 건 아닌데 네. 그 박헌영 과장인지 노성일 부장인지 자기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니 그 박헌영 과장을 시켜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금액 이야기는 증인이 직접 한 건 아니었어요? 뭐 예, 저는 직접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 20억, 30억 이렇게 변화된 과정은 박헌영 과장이 주로 이야기를 했겠네요. 예, 그
한 번은 지금 박영천 전무가 누가 이런 일을 추진하느냐,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증인이 이거는 재단 내부에서 계획한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예. 그것도 맞고요. 예. 당시 증인은 속으로 다 알면서 왜 물어보냐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죠? 이야기가 돼 있어서 가보라고 했으니 예.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 않고 길 가든 뭐 재단 사무총장이 갑자기 불쑥 SK 임원 만납시다 만나주겠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가서 돈 달라 그러면 돈 뭐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영춘 전무가 그런 말을 한 이후에 최순실에게 박영춘 전무가 청와대에서 추진한 것인지 물어보았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죠. 네. 그에 대해서 최순실이 뭐라고 하던가요? 뭐 좀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자꾸 따지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단어 하나하나 기억나지는 않고 좀 불편해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최순실이 아무래도 기부금 30억 원도 안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SK로부터 지원받지 않기로 했죠. 네. 뭐 최순실이 기부금 받지 않기로 한 뭐 특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뭐 안 받는다고 하니까 안 받는가 보다. 저는 그 자금 주고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저는 좀 탐탁지 않았습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증인 혹시 특별히 SK에 자금 지원 요청한 이유 아세요? 모릅니다. 뭐 나중에 뭐 언론에서 보니까 뭐 사면 문제도 있고 뭐 하는데 그때 저는 그때만 해도 평소에 제 성향이 뭐 정치 분야에 관심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서 뭐 그런 이야기 전혀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롯데 70억 원 지원 관련해서 좀 묻도록 저 하겠습니다. 문 변호사님, 예. 지금 증인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지금 이제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고요. 예. 지금 앞 초기에 조서 진정 성립을 다 인정을 했는데 조서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묻고 계세요. 그럼 조서 진정 성립은 뭐하러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조서는 예. 관련된 형사 사건에 관련된 검사의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걸 소추위원단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 혹시 아시나요? 뭐 저는 직접적인 그 과정이나 원인은 모르고요. 그냥 최서원 씨가 그 시범단 보낸다고 해서 그냥 보내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최순실이 피청구인의 순방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죠. 말씀 다시 한번. 최순실이 태권도 시범단이 피청구인의 순방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예, 예. 태권도 유네스코 동제 사업도 최순실이 제안했었죠. 네. 증인 퇴직 전에는 퇴직 전에 진행 중인 거 보고 퇴직하셨죠. 네. 증인이 최순실에게 태권도는 국가적 사업이니 문체부나 국기원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최순실이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아직까지 태권도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나요? 네. 장애인 가이드러너 사업은 증인이 재직 중 진행 중이긴 했었는데 혹시 누가 제안했는지 아시나요? 사실 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됐는지는 저는 초기 단계부터는 알지 못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헌영 과장이 가이드러너라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박헌영 과장 말로는 별 반응이 없었답니다. 최서원 씨가. 그러다 며칠 있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이야기한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 같다. 그거 추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진행이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도 어린이 태권도 교실 사업은 증인 퇴직 이후에 진행된 사업인가요? 그게 증인은 그 내용은 아는 바 없습니다. 예. 잘 모르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SK의 80억 원 지원 요청과 관련돼서 묻도록 좀 하겠습니다. 증인 2016년 2월 29일 박헌영 과장, 비덱스포츠의 장순호와 함께 SK의 박영춘 전무 만나 회의한 적이 있죠. 네. 당시 증인은 박영춘 전무에게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2020년 동경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육성하려고 하니
소요 비용을 좀 SK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상의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네. 그 회의는 K스포츠재단의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이라는 프로젝트 자금 지원 요청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었죠. 그 아이디어도 그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최서원 씨 지시를 받아서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나요? 네. 84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당시 박영춘 전무가 장순우에게 과거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그러면 스포츠 매니지먼트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사실이 있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순호는 그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두리뭉실한 말을 했었죠. 예. 증인 뭐 그로 인해서 장순호 씨 잘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전문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저는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그렇게 뭐 그 반면에 박영춘 전무는 상당히 꼼꼼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게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는 걸로 봐서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의 당시 박영춘 전무는 사업 설명을 들은 후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렵고 재단의 기부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런 말을 했었죠. 네, 그게 그날 그 자리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 후에 며칠 있다가 한번 기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회의 과정은 다 추순실 씨에게 다 보고되었죠. 네, 증인이 했나요? 아니면 박헌영 과장이 했나요? 제가 기억은 분명치 않은데 저는 제가 유선으로 했을 수도 있고 박은영 과장은 매일 거기 나가니까 보고가 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최순실 증인에게 SK 한 번 더 가보라고 해가지고 2016년 3월 30일 박헌영 과장과 함께 SK 박영춘 전무를 다시 만난 적이 있죠. 네, 당시 박영춘 전무가 20억 원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것도 그 자리에서 했던 건지 뭐 전화로 며칠 후에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하여간 그런 말 했습니다. 그 사실을 최순실에게 보고하자 최순실이 좀 30억 원 정도 좀 이야기 한번 해보라라고 해서 그 뜻을 SK에 전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SK에서 그러면 2016년 15억, 2017년 15억 기부하겠다라고 했었죠. 예, 근데 그 과정은 사실 저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소리는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체하고는 그런 지원 관계는 뭐 상층부에서 얘기가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저보고 제가 협상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건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업 관련해서 자금 이야기하는 건 저는 하기 싫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뭐 약간의 전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박은영 과장이 만들어 가지고 저는 만드는 과정에도 이제 참여하지 않았고 다 된 뒤에 그 SK 가기 직전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박헌영 과장은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외에 가이드러너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 성격도 있었다라고 하던데 그것도 맞나요? 네, 뭐 그렇게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 SK 그 박영춘 전무와의 회의 전에 최순실 증인에게 SK에 가서 설명하라고 했다는데 맞나요? 네, 최순실이 증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SK 가서 설명하라고 하던가요? 그 SK 가서 얘기해 보세요. 뭐 얘기가 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네, 그 이야기가 돼 있다는 게 제가 다른 데서도 이런 뭐 참 그 신문이 있었는데 금액이 얼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 SK 측하고 면담 가서 만나는 건 그게 뭐 주선돼 있다는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가서 사업 설명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 자금 지원 이야기 하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일정은 박헌영 과장이 회의 일정 잡았다고 연락해줘서 간 거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좀 그 SK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지 박헌영 과장이 일정을 잡았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하여간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스포츠 재단에서는 박헌영 과장이 기획안을 작성하는 등 주로 SK 관련 업무 담당했었죠. 네.
회의 당시에 박헌영 과장이 SK 약 80억 원의 좀 자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었죠. 네. 박헌영 과장이 SK와 회의 당일인지 전날인지 증인에게 보여준 보고서에는 그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 사업은 K스포츠재단에서 유망 선수를 선발하여 독일에 있는 비대기 선수들을 보내면 비대기에서 선수들의 일정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SK 측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죠. 예. 그로 인해서 비대기 장순호 이사가 그때 회의에 참석을 한 건가요? 예, 뭐 장순호 씨라는 사람은 저는 금시초문이었는데 그날 그 SK 건물 앞에 도착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혹시 그 비대기 그 독일의 매니지먼트 회사로 선택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저는 뭐 전혀 모릅니다. 증인 그 박헌영 과장에게 비대기 선정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 적이 있죠. 네. 근데 그때 당시 박헌영 관장이 뭐 저는 모르죠. 회장